네, 오늘 신문입니다. 조선일보부터 보시죠. 이병헌 회장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그의 예상 도주로입니다. 자, 며칠 사이에 서울에서 전남 순천까지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은 여수로 밀항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런 도주 행로에 조선일보에서는 프로파일러도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유를 봤더니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도피 행각이 과거에 없었기도 하지만 그가 워낙 자기도취, 또 과대망상이 심하기 때문에 행동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피 중에도 미네랄 생수에 말린 유기농 과일을 먹으면서 챙겨 먹는데 이렇게 황제 도주를 하기 때문에 신도들의 지원이 끊기면 곧 잡힐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유 씨가 충성심과 생존력이 높은 여신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검거작전에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방해가 상당했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로 보시죠. 자, 검찰 수사관의 뒤를 밟고 또 무전기로 서로 연락도 하면서 검거작전이 시작되자 소란을 부려서 시간을 끄는 등 구원파가 유 회장의 검거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S염소탕 식당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인 변 씨가 문을 걸어 잠들고 40여 분간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검거되는 과정 또 수색하는 과정에서도 100m 떨어진 농장에서 흑염소가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도와줘야 한다면서 아주 큰 소리로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때 유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차량으로 도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 회장에게는 5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죠. 한편 운석을 찾아서 운석 사냥꾼이 진주로 몰렸듯이 순천으로 현상금 사냥꾼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중앙일보로 보시죠. 찾으면 5억이다. 유병헌 헌터들이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검거작전에 등장한 그 염소탕 집에 건장한 남성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 있는 SUV를 타고요. 등산복을 챙겨 입고 꼭 2명이 함께 이상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유 씨의 도주로를 따라서 그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는 전직 경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 회장의 관련 지역에 외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련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수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수사 담당자는 적극적인 제보는 좋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두 사진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보시죠. 일본의 한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상 피난용 미끄럼틀입니다. 이런 장치가 일본 복지시설에서는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이번 사고가 난 장성의 요양병원입니다. 2층과 3층 사이 난간에 재떨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담배꽁초와 재가 무수히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직원과 환자들이 병원 건물에서 이렇게 흡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차이점이 정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화재 시 몇 초 만에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일본의 시설과 이렇게 재떨이가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신문에서는 잇따른 사고가 불러온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신문 보시죠. 불안한 대한민국, 대학가는 재난안전학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소방안전, 응급 등 재난 관련 학과가 9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사고로 재난구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올해 관련 과에 대한 문의가 계속 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휴대용 군안용품까지, 구명조끼, 방독면까지, 또 소화기,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용품들의 판매가 급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안전사고에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지나친 불안증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동아일보로 함께 보시죠. 자, 제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어쩌지, 무너지면 어쩌지, 가라앉으면 어쩌지. 자, 이런 어쩌지 스트레스가 강도와 테러를 목격하는 것과 맞먹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불안감이 책임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적개심이 반발심으로 변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내가 챙겨야 된다 하며 이 과대 민감증으로 발전해서 공포나 불안감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영화를 즐겨보던 한 시민은 영화관에서 비상구만 계속 쳐다보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두렵고 장 보는 것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 집단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회 시스템이겠죠.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당국에서도 문제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다른 선진국을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해결책에 집중을 해서 안전한 시스템 빨리 이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